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홍보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손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생길발랄하세요. 티내는 홍보, 굉장히 색깔도 튀고, 네. 소재도 튀고, 티가 확 나는 책인데요. 홍보를 잘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네.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감사하게도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좀 담은 책을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측량사예요. 저는 지적 측량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갑자기 홍보 업무를 맡게 되면서 홍보를 좀 7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홍보를 하면 뭐가 좋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강연을 다니거나 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나 이외의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할 때 하는 얘기는 우사인 볼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만약에 달리기 엄청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자메이카에 있는 그 동네에서만 달리기를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친구는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실력도 있지만 그것을 세계적인 미디어가 집중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는 곳에서 달렸기 때문에 지금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은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알렸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과는 아무도 낼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홍보를 하면 좋아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렸을 때는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티내면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무교적인 교육을 좀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대놓고 티를 안 내도 좀 예. 은근히 티를 내고 싶은데요. 지자체마다 네네.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요. 맞죠. 사실 측량사라는 직업 저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측량도 홍보할 일이 있나요?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측량 중에서도 지적 측량이라고 땅을 측량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보통 땅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땅 소유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적 측량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땅을 사신 분들이 낭패를 보신 일이 꽤 있어요. 네, 있어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바다가 잘 보이는 오션뷰 땅에 이렇게 땅을 사서 측량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 측량을.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바다가 잘 보이는 오션뷰 땅을 샀어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되게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썰물 때는 오션뷰가 맞는데 밀물 때는 절반이 이제 잠기는 그런 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계 측량 한 번만 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은 내 땅이 아니더라도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지 거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뭐 경계 측량을 좀 해라라는 내용 같은 거 홍보를 하면 국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든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도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 아는 분도 땅을 샀는데 네. 도로가 나지 않는 땅이었던 거예요. 맹지라고 하죠, 맹지. 네, 모르고 땅의 크기만 딱 보고 사셨는데 이렇게 맞아요. 국가기관에 의뢰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요, 돈 받고요. 최소 비용으로 받고 있고요. 지가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제 땅 거래할 때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하잖아요. 기본 뭐 1억 단위씩 합니다. 근데 1억짜리 땅을 사면서 측량비가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내 소유권을 지킨다고 하면, 그리고 내 땅 아니더라도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 치르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잔금 치르기 전에 땅 사기 전에 꼭 측량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홍보해야지. 무조건 그 측량
무조건 부동산에 써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측량하고 그러고 싶어. 도장 찍어라. 그거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저 몰랐어요. 그쵸. 주변에 어르신들 이런- 진짜 실수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아, 나중에 퇴직하시고 땅 사실 분들은 꼭 측량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락드리면 안 네, 돼요? 1588-7704로 연락하시면 저희 기관에서 나라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1588-77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아니고요. 네. 여러분 도움이 네.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보를 잘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홍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홍보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이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품이나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만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 없는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만든 제도, 서비스, 이런 정책들이 좋은 거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본질이 괜찮으면 두 번째가 타겟입니다, 타겟. 우리가 흔히 공공 쪽에 있는 분들이 크게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홍보에 일반 국민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보는 홍보는 아무도 안 보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특히나 타겟을 좀 더 세분화합니다. 10대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몇 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10대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 10대 중에서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세분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에서는 본질과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동화책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기관에서. 그래서 처음에 공공기관에서 무슨 동화책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획안을 올렸을 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무슨 공공기관에서 5살, 6살짜리 보는 유치원생들이 보는 동화책을 만드냐 하고 욕을 먹었는데 저는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 타겟이 저희 기관 인지도가 제일 낮았던 게 30대 여성이에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고 40대 이상 50대들은 땅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저희 기관을 압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근데 30대 분들은 접점이 없더라고요. 땅도 취업도 이미 필요 없고. 근데 특징을 좀 찾아봤더니 30대 여성분들이 거의 이제 결혼하시고 아기를 낳으면 5세에서 7세 정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분들이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타겟팅을 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엄마들이 읽어주게 하면서 그분들의 인지도를 좀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었고 다행히 통과가 돼서 교육부 협조를 받아서 3년 동안 저희가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 배부를 했거든요. 무료 배부를. 3년간 했더니 실제로 저희 30대 여성 인지도가 7.8%가 올랐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인지도 1%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3년 만에 이거 동화책 한 권당 2,000원짜리인데 그거 가지고 7.8%를 올렸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겟에 좀 집중해라. 뭘 할 때 내가 이 제품이나 이 정책이나 서비스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타겟을 좀 더 세분화했을 때 홍보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와, 전단지 그냥 뿌렸으면 다 버려지는 것을 그쵸. 동화책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셨는지 정말 맞습니다. 천재적이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당시에 30대 여성이어서 와이프가 혹시 아이디어 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별로 저한테 일 얘기는 하지 않으셔서 항상 빨래 해라, 설거지 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찐부 맞습니다. 요즘은 또 개인 브랜딩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쵸. 나를 또 홍보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질과 타겟에 제가 되게 깊이 자세히 들었어요. 제가 브랜딩을 할 때 본질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타겟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타겟을 엉뚱한 데다 맞췄더니 개인 브랜딩으로 홍보하는 법이 좀 궁금합니다. 조직의 퍼스널 브랜딩이 요새 이제 대세죠. 모든 개인화가 더 심각해, 더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수익이랑 연결되는 걸 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스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의 브랜드를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있으신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겸직 금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퍼스널 브랜딩은 돈이랑 연관되기 전에 그 전 단계는 본인의 가치를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알리는 거고, 그게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 저는 홍보 업무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홍보 업무는 그 자체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알리는 사람도 알려지거든요. 내가 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도, 홍보 글을 쓰는 것도 알려지기도 하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출연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공문을 보낼 때도 내 이름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홍보됩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나를 좀 알리고 싶다면 홍보 업무를 좀 해보는 게 좋고,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본인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인스타를 해서 단기간에 브랜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브랜딩은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블로그를, 요새 이제 블로그가 다시 제2의 전성기라고 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1일 1포, 1일 2포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을 한다. 이런 그 법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1일 1포를 뭐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되고 본인의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글을 쓰면서 또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한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퍼스널 브랜딩, 뭐 자신을 찾아가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X 같은 곳이라도 다양한 요새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자신한테 맞는 매체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장기간 꾸준히 거기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본인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블로그의 경우에 네네. 정보를 줘야지 유입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다 노출해버렸을 때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제 블로그 닉네임이 다 퍼주는 송과장이거든요. 다 퍼주는? 네, 다 퍼주는 송과장입니다. 그래서 다 퍼주는 송과장인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정말 1도 빼지 않고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500개 정도 포스팅을 했었는데,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세세한 것까지. 뭐 발표하는 스킬이라든지, 홍보하는 스킬이라든지, 저는 제 이 전책, 홍보 인수인계사라는 책 내용도 다 거기다 나눠가지고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예, 퍼지면 퍼질수록 채워지고, 또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를 이웃으로 해주고 나를 구독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 퍼주면서 또 새로운 게 채워지기 때문에 콘텐츠는 계속 생산되는 거고, 내가 퍼주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또 거기서 받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또 글이 되고 콘텐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를 아까워서 다 내보여주면 나는 하나도 남는 게 없냐, 이런 생각, 걱정은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다 퍼지면 됩니다. 정말 이것도 굉장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예요. 네네. 네, 옛날에 이렇게 왜 정보가 돈이라 그래서 좀 꽁꽁 싸맸는데, 그쵸. 지금은 다 퍼줘야 그게 그쵸. 홍보가 되고 돈이 되고 네. 자산이 되고 오히려 채워지고. 맞습니다. 네. 정말 소통의 시대에 맞습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정보는 사실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든 다 있는 정보를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네요. 그쵸. 알고 있다는 티를 내므로써 내 브랜딩을 네.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티나는 홍보를 위한 좀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홍보 전략 부분입니다.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은 쉽게 했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지 나중에 됐을 때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단계가 체크리스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책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눴어요. 아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본질과 타겟.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메시지를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더라도,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썸네일을 뽑잖아요. 네. 썸네일 제목을 뽑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콘텐츠, 오늘 있는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뭔가,
걸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키 메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제품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뽑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순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키 메시지 단계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매체, 어디에 이걸 태울 것인지.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시작부터 매체를 잡으세요. 나는 TV 광고에 할 거야, 나는 라디오에 할 거야, 나는 유튜브에 태울 거야,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뒷단이거든요. 내가 뭐를 홍보할지가 나와야지, 누구한테 홍보할지가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내 예산에 맞는 매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마지막에 매체까지 선정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한류, 과연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류 수단까지만 있어야지만 홍보 전략이 딱 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공공은 그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공무원분들, 도서관이나 이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류 부분에서 뭐 인지도라든지 호감도라든지 또 경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책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작가님은 땅 측량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두 가지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지금 작가 겸 측량은 지금 10년 정도 제가 지적 측량을 했고요. 네. 홍보 업무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요? 회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 2배 받으세요? 홍보는 완전히 전문 네. 파트잖아요. 네.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측량도 전문직이고. 네. 저는 측량도 지적 측량에서 최상위 자격인 기술사까지는 그러니까 측량합니다. 완전 전문가신데. 네, 전문가입니다. 네, 홍보도 전문가시고요. 책까지 나왔으니까 강의도 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2배로 주세요.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충분히. 네. 기관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맡겨진 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홍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 업무를 하진 않죠. 근데 언제 또 측량하러 갈 수 있는 문서가 뜨면 가야 되니까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1인 다요? 네네. 네,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의 업무를 일당백을 하고 계시니까 정년까지. 그 꿈이 네.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네, 꿈입니다. 네, 확실히 도장 찍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개인 메일을 넣을게요. 홍보하려면 네네. 돈이 들어가나?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그쵸. 홍보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죠, 사실. 돈이 좀 덜 드는 방법. 안 드는 방법. 없을까요? 그 홍보는 사실 쩐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유방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제일 잘했어 라고 이렇게 상훈을 주잖아요. 네네. 1등 공신을 세울 때 사람들을 많이 무찌른 그 장수를 준 게 아니라 물자를 보고만 사람한테 1등 공신을 줬어요. 물자를 보고만 사람한테. 네가 없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그런 총알이 충분해야지 홍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사실 홍보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돈이 많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에 맞는 홍보 수단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제가 이제 실행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12가지나. 책에는 사실 9가지만 네. 넣어놨고, 네, 3가지 좀 더. 저는 이제 내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홍보. 우리가 홍보를 되게 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들, 좀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밖에 쪽으로 많이 홍보를 알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거든요. 근데 내부 직원들한테, 내 동료들, 내 상사들한테 내가 홍보하고 있다는 걸 잘 알리잖아요. 그 내용을 공유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도 쟤 좀 홍보 좀 하네? 이렇게 티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직 내에서 홍보를 하는 건 물론 매출 증대하면 좋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일한 것을 좀 알리고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 게시판이 있다면 그 내가 홍보하고 있는 콘텐츠를 사내 게시판에 꼭 재밌는 글로 올리고, 그 외에 문서도 자주 발송을 하시고 문자도 발송을 하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개최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저는
가장 돈 안 드는 효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많이 들어오는 쇼폼들 세 가지가 있죠. 인스타, 틱톡,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은 강추를 하는 방향인데 왜 그러냐면 유튜브 동영상은 사실 알고리즘이 많이 태워지고 또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릴스나 쇼츠나 그 틱톡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피드에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채널에 영향력이 없더라도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제목이나 후킹될 그런 콘텐츠를 뽑아내면 충분히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확실히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쇼폼 콘텐츠를 좀 많이 활용하시라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공 쪽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는 가장 중요한 게 검색 엔진에 걸리잖아요. 네이버라는 엄청 큰 거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 검색 단점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영상을 봐야지만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색 쪽이 블로그로 방향 전환이 되었고 게다가 블로그는 특징이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누적이 되면서 내 채널 영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정책, 그 반면 정책 같은 거 딱 클릭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꾸준히 하면. 그리고 그 외뿐만 아니라 인스타는 사진 한 장이고 유튜브는 영상이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글도 쓸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좀 유지할 수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쪽에 굉장히 최적화된 수단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 돈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요. 뉴스레터라든지 EDM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뉴스레터는 우리 예전에는 전단지 아까 전단지 말씀하셨는데 전단지를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소식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네,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것을 인쇄를 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타겟들 내 지역 주민들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 문자를 보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요새는 디자인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망고보드랑 미리캔버스, 캔바 같은 그런 디자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멋진 뉴스레터를 글자만 바꿔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할 수 있고 EDM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마케팅 기법인데 그런 경우에도 내 고객 리스트가 있다면 EDM은 보통 4,200배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해요. 1달러를 주다 하면 4,200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다 보진 않아요. 스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보진 않지만 돈 안 들이고 많이 보내서 1%라도 본다면 그건 또 꽤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관끼리 협업하는 거. 우리가 전광판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너희 광고 실어줄게. 너희도 우리 광고 실어줘. 기관. 우리나라에는 350개 공공기관이 있고 260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끼리 협업을 해서 서로 광고를 노출해주는 거. 서로 홈페이지에 배너를 해주는 거건가 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언론 홍보. 보도자료도 돈이 안 들죠. 그리고 우리 기관이 좋은 장소가 있다면 장소 협찬.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촬영할 때 장소 협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맘카페나 바이럴 홍보 같은 경우에도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맘카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나 지역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1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좋은 홍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세부 내용은 크레파스북의 신간 티내는 홍보에서 찾아봐주기 바랍니다. 네네. 와 정말 꿀팁을 다 방출해 주셨네요. 네네 다 퍼드려야죠. 정말 다 퍼주는 네. 맞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돈을 안 들이려면 네네. 노력은 그쵸. 많이 들어가잖아요. 담당자의 영혼을 좀 갈아 넣어야죠. 시간과 네. 노력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돈이 있고 싶기도 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 책 21페이지에 우리는 물건을 팔기 위해 홍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홍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딱 와닿았는데요. 네.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홍보할지 그 진실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본인의 깨알 홍보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 예,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네. 책 2권을 집필한 작가이자 홍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명훈이고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다 퍼주는 손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는 6,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블로그에는 홍보 얘기도 있지만 사실 공부하시는 지적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콘텐츠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 제가 다 퍼드리는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홍보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강연 요청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 요청해 주시면은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은? 밑에 메일 주소 a80044lx.or.kr입니다. 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적절한 홍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일한다고 알아주는 건 아니고 티를 좀 내야 자본시장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소중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